60세 이상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짠 음식은 건강의 적이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을 막으려면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 TV와 병원에서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상에서 소금을 거의 뿌리지 않고 된장국도 심심하게 끓이고 김치도 최대한 싱겁게 담그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저염식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최근 노인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아닙니다. 근육이 힘을 낼 때, 신경이 신호를 보낼 때, 심지어 땀을 흘릴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속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하는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전기가 약해진 전등이 점점 희미해지듯 우리의 다리 힘도 조용히 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소금기를 줄였는데도 몸이 자꾸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저염식이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분명 해롭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혈관이 손상되며 심장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이 핵심인데 우리는 늘 줄여라 라는 메시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적정량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소금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오히려 너무 낮은 나트륨 섭취가 근육 위축, 저혈압, 심장기능 약화를 불러온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이 근육을 지켜주는 숨은 원리, 저염식의 진짜 위험, 그리고 균형 잡힌 섭취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활 습관을 비교하다 보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1/4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기운을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근육이 힘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단을 오르거나 손에 물컵을 쥐거나 심지어는 눈을 깜빡이는 작은 동작조차도 근육이 수축하는 힘 덕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나트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단순한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근육세포 하나하나가 전기를 띤 신호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교환에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이 근육세포 안팎을 이동하면서 전기 자극을 만들고 이 자극이 근육을 움직여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만약 나트륨이 부족하다면 근육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소금을 동으로만 여기며 거의 끈다시피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팔과 다리가 쉽게 힘을 잃고 심지어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워지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조금만 일해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 물건을 들 때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지나치게 부족해서 근육 수축이 원활하지 못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스포츠 의학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훈련 중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경기력 저하뿐 아니라 근육 부상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선수들이야 젊고 강하지만 어르신들의 몸은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저염식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은 균형의 깨짐이 곧 근육 손실과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소금은 최대한 줄여야 심장과 혈관이 오래 버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너무 줄이면 오히려 근육 약화 저혈압,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커진다 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으시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금을 거의 안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안 나고 다리가 자꾸 풀려요.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낮았지만 근육량도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균형 있게 소금을 드시라고 권해드린 후 몇 달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다녀와도 덜 힘들어요. 여러분, 소금은 단순히 혈압의 적이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의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해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은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짜지 않나요? 작은 차이가 근육의 힘을 살리느냐, 빼앗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소금은 적당히 현명하게. 그것이 곧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근육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에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신경의 신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출발하고 외쳐야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와 신경이 근육에게 지시를 내려야 비로소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호 전달의 핵심에도 소금, 즉 나트륨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경은 단순히 선처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전기 자극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입니다. 신경세포의 막을 사이에 두고 나트륨이 안팎으로 출입하면서 미세한 전위 차이를 만들고 이것이 신호가 되어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트륨이 없다면 뇌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근육은 그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경생리학 연구팀은 노인의 저염식 식단을 추적 조사했는데 지나치게 소금을 줄인 그룹에서 신경전도 속도가 늦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반응이 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질 위험손을 다칠 위험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 갑자기 말을 걸면 반응이 늦고 물건이 떨어져도 손이 잘 따라가지 않고 심지어 걸려 넘어질 때도 몸이 늦게 반응해서 큰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신경 전달에 필요한 나트륨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소금을 줄이는 것이 혈압 조절의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합니다. 혈압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도 신경이 무뎌지는 것은 약으로 고치기 어렵다. 적당한 소금이 노인의 신경 건강을 지켜준다. 여러분은 이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평생 고혈압이 걱정돼서 싱거운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발이 자꾸 꼬이고 작은 계단에서도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잦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근육 반사와 신경 전달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소금을 조금 더 보충해보세요 라고 권한 뒤 몇 달 후에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발이 덜 꼬이고 반응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나트륨은 단순히 입맛을 좌우하는 양념이 아닙니다. 신경과 근육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해주는 전화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화선이 끊기면
대화가 안 되듯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와 근육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몸이 둔해졌다고 느끼신다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식탁의 소금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도 제 힘을 못 씁니다. 결국 균형 잡힌 소금 섭취가 신경과 근육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음식을 얼마나 짜게 드시나요? 오늘 저녁엔 평소보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신경과 근육을 생각하며 간을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단순히 물과 음식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전해질 균형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전해질이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전기를 띠고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제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되듯 전해질도 서로 맞춰야 몸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트륨 하나만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늘 쌍둥이처럼 짝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칼륨이 많으면 나트륨이 적절히 잡아주고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흔들리고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며 심지어 심장 박동조차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음식들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몸속 나트륨의 영향을 완화해 줍니다. 반대로 소금은 나트륨을 보충해 주지요. 즉, 이 둘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균형을 맞추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염식만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만 남고 나트륨은 사라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는 몸이 무겁고 근육은 힘을 잃고 어지럼증이 잦아집니다. 실제로 한 유럽 연구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을 한 그룹은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보다 낙상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고대 로마 병사들은 전투 전에 가룸이라는 소금 절임 소스를 꼭 먹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땀으로 잃은 전해질을 보충해야 검을 들 힘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이온 음료를 마시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우리 몸은 어떨까요? 땀은 적게 흘려도 균형은 여전히 무너질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소금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학계는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칼륨만 충분히 섭취하면 소금은 더 줄여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륨만 강조하다 보면 나트륨 결핍이 발생한다. 균형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어르신 한 분은 평생 채식을 하며 저염식을 고집하셨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근육량이 계속 줄고 가끔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식사에 약간의 소금 간을 더하시고 동시에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같이 드시라는 것이었죠.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붙고 머리도 덜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소금만 줄여도 소금만 늘려도 답이 아닙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출 때 우리 몸은 가장 안정적이고 강해집니다. 혹시 오늘 드실 음식에 소금은 전혀 넣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작은 한 꼬집을 더 해보세요. 단 채소와 과일도 함께 곁들여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해질 균형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더워도 옷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흘린 경험이 있으시죠? 그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땀 속에는 몸에서 흘러나온 나트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뒤 옷에 흰 얼룩이 생기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소금기가 굳어남은 흔적이지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땀을 흘릴 때마다 몸속 소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금을 금방 보충하고도 남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챙겨 마시는 습관도 부족합니다. 그 결과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을 제때 채우지 못해 전해질 불균형과 근육 약화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혹시 여름철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뜨겁게 걷고 난 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거나 집안일을 조금 했을 뿐인데 심한 피로가 몰려오거나 심지어는 어지럼증과 두통까지 느껴진 적.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땀 속에서 빠져나간 소금이 다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일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낙상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더운 계절에 낙상률이 높았는데 그 배경에는 소금 결핍으로 인한 근육 약화와 어지럼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땀 속에서 소금이 빠져나가 근육과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소금을 하얀 금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장거리 이동 중에 땀으로 빠져나간 힘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소금 캡슐이나 전해질 음료를 챙기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노인은 활동량이 줄었으니 소금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노인도 여전히 땀을 흘린다. 특히 여름철 혹은 사우나 온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소금 보충이 절실하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이 더 와 닿으시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소금을 거의 끊다시피 한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침 산책 후에는 이온 음료 한 잔이나 국에 약간의 소금 간을 더해 드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쥐도 덜 나고 산책 후에도 덜 지칩니다. 여러분, 땀 속의 소금은 단순히 몸에서 흘러나간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의 힘과 신경의 활력을 지탱하는 필수 자원입니다. 빠져나간 소금은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땀을 흘리셨나요? 그렇다면 물만 드시지 말고 소금 한 꼬집이 들어간 음식이나 전해질이 있는 음료로 균형을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름철 근육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의 생명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라는 메시지에만 귀 기울이고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혈압과 심장을 위해 소금을 줄이십시오 라고 권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라는 균형이지요. 그런데 균형을 놓치고 소금을 극도로 줄이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세포는 단백질 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새로 만들고 지켜야 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에너지가 모자라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근육 위축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저염식을 철저히 실천한 고령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더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곧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나 앉기 같은 기본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힘이 든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피로가 몰려온다. 계단을 오르면 허벅지가 쉽게 풀린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지나친 저염으로 인한 근육 위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수년간 싱겁게만 드셨는데 최근 들어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집안일조차 버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근육량은 10년 전보다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균형 있는 소금 섭취를 권유하자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볍고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소금을 무조건 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육을 지키려면 적당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계의 논쟁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소금 줄이기 운동을 강조하며 나트륨은 조금이라도 덜 먹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하면 안 된다. 지나친 저염은 근육을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단순히 숫자로 낮아진 혈압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근육의 힘까지 함께 지켜야 할 것인지.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짐, 골절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육을 잃는 극단적인 저염식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기를 조금은 허락해보세요. 그것이 근육을 위축에서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하게 당기며 통증이 몰려오면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달아나고 다음 날까지 근육이 뭉친 듯 불편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혹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금 부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저염식으로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근육 경련 쥐떨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한 노인 그룹에서 야간 근육 경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에게서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해질 손실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갑자기 깨어난 적,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종아리나 허벅지가 갑자기 뻣뻣해진 적, 심지어 손가락이나 발가락까지 떨리며 경련이 온 적,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지거나 밤마다 수면이 방해되어 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 피로나 칼슘 부족으로 생각하셨는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소금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더군요. 제가 적절한 나트륨 섭취를 권유한 후 몇 주 뒤 다시 뵙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리에 쥐 나는 게 거의 사라졌어요. 잠도 푹 자고요. 물론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경련과 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다.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해롭다. 여러분은 어떤 쪽 의견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옛날 농부들이 논밭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항상 된장국이나 짭짤한 김치를 곁들였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을 보충하지 않으면 바로 다리에 쥐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생활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질 불균형은 단순히 실험실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다리, 쥐 근육, 경련 손발 떨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균형 있게 섭취할 때만이 근육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다리에 쥐가 다시 온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혹시 내가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혈압 이야기는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 병원에서도 건강 캠페인에서도 늘 그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혈압이 지나치게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만성피로, 어지럼증,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인데 혈압이 너무 낮으면 이 흐름이 약해져 뇌와 근육에 필요한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늘 기운이 없고 근육은 힘을 내지 못하며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금을 줄이면 저혈압 상태를 만들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워 휘청거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진행된 한 노인 건강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저염식을 한 그룹에서 만성 피로와 저혈압 증상이 30% 이상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낮은 혈압이 오히려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어지럽다.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몸이 더 무겁고 늘어진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지나친 저염으로 인한 저혈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생 혈압이 오를까봐 무조건 싱겁게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계속 피곤하고 산책을 나가도 금세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은 정상보다 낮았고 빈혈도 없는데 늘 피곤했던 원인은 바로 지나친 저염이었습니다. 제가 소금 섭취를 조금 늘리시라고 권하자 몇 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덜 어지럽고 낮에도 덜 피곤합니다. 물론 학계의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혈압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특히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낮은 혈압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는 혈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실제로 몸이 느끼는 기운과 활력이 더 중요한가요?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령자들에게 소금을 귀한 보약처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운을 북돋고 피로를 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우스울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주 현명한 생활 지혜였던 셈이지요. 여러분, 저염식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저혈압과 만성 피로라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기운을 잃지 않고 활력을 되찾으려면 소금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셨나요? 그렇다면 식탁 위의 소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작은 열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혈압이나 심장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 생긴다. 맞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뼈에서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짠 음식은 뼈에도 해롭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금을 지나치게 줄였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트륨은 단순히 근육과 신경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슘의 흡수와 이동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장에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뼈로 가는 운반 과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지나친 저염식이 칼슘 부족과 골다공증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저염식을 철저히 한 노인 그룹에서 골절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혈압은 낮았지만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아프다. 키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다. 골밀도 검사에서 주의 판정을 받았다. 이런 신호들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지나친 저염으로 인한 칼슘 흡수 장애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져 작은 충격에도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평생 혈압 때문에 싱겁게만 드셨던 분이었는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나트륨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제가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 적정량의 소금 섭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소금을 먹으라는 말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기운도 나고 뼈 통증도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금은 뼈의 독이다라는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반대로 적정한 나트륨이 있어야 칼슘 흡수와 뼈 건강이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중국에서는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뼈와 기운을 보하는 약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나치게 부족한 소금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도 칼슘이 빠져나가고 너무 적어도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뼈를 지키려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와 함께 적정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식탁이 너무 심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작은 한 꼬집의 소금이 단순히 입맛을 살리는 것을 넘어 뼈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낍니다. 건강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혈압 수치가 조금 낮다고 혹은 검사 결과가 조금 괜찮다고 해서 진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가, 활력을 되찾았는가입니다. 몇 년 전 제게 찾아온 71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혈압을 걱정하며 의사들의 말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소금을 줄이십시오.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 거의 모든 음식을 싱겁게만 드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궈 드셨고 국이나 찌개는 거의 맛이 없을 정도로 싱겁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지켜온 식습관이 시간이 흐르며 그를 점점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손자랑 놀아줄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장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앉아 쉬지 않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근육량은 또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마치 한참 젊은 나이에 보일 법한 수치였죠.
제가 소금 섭취를 조금 늘리면서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손자와 함께 놀 수 있는 힘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에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자랑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덜 지쳐요. 오랜만에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요. 너무 싱겁게만 먹으며 힘을 잃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라는 사실을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중 일부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의 고백 속에는 수치와 논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며 예전보다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나친 저염이 그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소금 이야기를 길게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금은 적도 해롭고 과해도 해롭다. 해답은 균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좋은 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근육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반응하는데 이 전해질이 없으면 아무 힘도 낼 수 없습니다. 또 칼륨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땀으로 빠져나간 힘을 되찾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몸에 보이지 않는 배터리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나 나쁜 면도 분명합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줄이면 근육 위축, 경련, 저혈압, 그리고 심지어는 뼈 약화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가 낮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사라지고 넘어지고 골절되는 위험이 커진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노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5지 이하의 소금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지나친 저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획일적인 숫자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이 빠진다면 소금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혈압이 높게 유지된다면 소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이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진실은 균형 있게 섭취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밥상이 너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전히 짠맛에 익숙하신가요?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자면 옛 선조들은 늘 된장국, 김치나물, 생선 등을 함께 먹었습니다. 짠맛과 싱거운 맛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싱겁게 먹거나 가공식품으로만 소금을 섭취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식탁의 지혜 속에 이미 답이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줄이는 저염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과염도 위험합니다. 내게 맞는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식탁 위 소금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줄일까요? 보충할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실까요? 답은 바로 당신의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금을 적으로만 여기고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소금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나트륨은 근육이 힘을 내고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나친 저염은 근육 위축 경련, 저혈압 뼈 약화를 불러옵니다. 균형 잡힌 소금 섭취는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되찾으며 노후의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통해 우리는 힘있게 걷고 넘어지지 않고 손자와 웃으며 놀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너무 싱겁게만 먹어왔구나. 혹은 나는 여전히 짜게 먹는 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을 끓일 때 지나치게 싱겁지 않도록 한 꼬집 소금을 더하는 것.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날 물과 함께 소금이 들어간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 가공식품 대신 전통적인 식품에서 자연스럽게 염분을 섭취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10년 뒤에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탁 위에서 균형을 회복한다면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뼈는 단단해지며 삶의 활력은 되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힘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